FOMC를 앞둔 가운데 6월 금리 인하 예측과 동결 예측이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53대 44, 이 정도면 거의 뭐 반반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사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예측을 줄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가장 최근까지 금리 인하 4번서를 지지했던 골드만삭스도 3월 FOMC를 앞두고는 3번으로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줄였습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에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 2월에 인플레 상승이 둔화되기까지 6월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 기다리면 인플레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가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이랑 같이 설문조사한 이코노미스트 설문을 보면은 응답자의 3분의 2가 올해 연준 금리 인하 횟수를 2회 이하로 예상하면서 훨씬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7월과 9월 사이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면서 상반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는 예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 소속이었던 이분, 빈센트 라인하트, 이분은 정치 일정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인하에 가장 적합한 때는 9월인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6월이라고 한다. 왜냐면 연준도 선거에 임박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이 대선인데 9월부터 내리면은 너무 정치를 고려한 결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연준 결정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그 증시가 반등 랠리 보이는 가운데 유독 금리에 민감한 러셀 2000만 랠리를 못했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우리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결정을 해야 하는 연준의 입장은 어떨까요? 금리 인하를 늦게 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디가 타격을 입게 될까요? 지금 여전히 CPI를 높이는 변수 중에 하나는 주거비이고 주거비는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CPI로 본 주거비가 늦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월저널이 이를 지지하는 기사를 하나 써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제목이 한때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택 시장이었던 오스틴이 거꾸로 달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모든 미국이 다 이런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동부도 사실 뭐 렌트비 하락이나 집값 하락은 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미국은 매우 넓은 곳이고 다양한 단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테슬라랑 오라클 이런 대기업이 오스틴으로 모여들면서 또 세금 혜택에 많이 반한 측면이 있겠죠. 고연봉자들, 원격을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을 이로 많이 데려왔는데 그래서 오스틴 경제는 전국 성장률의 2배를 찍으면서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가 됐다. 근데 지금은 고급 아파트 과잉가 씨름하고 있고 집주인은 무료 임대에 제공하고 있고 손해보면서 팔리는 단독주택이 늘고 있다. 한마디로 주택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물론 이 단기에 너무 집값이 급등한 여파가 컸죠. 20년부터 22년까지 60% 이상 급등한 집값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여기에 금리 급등이 전국 주택시장을 짓누르면서 전국적인 폭락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떨어져도 오스틴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실제 진로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매물을 봤는데 이건 좀 싼 집이죠. 24만 9,900불이네요. 3월 8일에 15,000달러를 깎았습니다. 많이 이제 깎은 거죠. 이건 더 많이 깎았어요. 이거는 57만 5천 불짜리 집인데 2월 13일에 무려 12만 불을 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대비 가격을 낮췄다는 그런 사인을 곳곳에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굉장히 베어마켓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골드만삭스가 기대하는 6월까지의 효과인 거죠. 지금은 물가의 데이터가 높게 나오지만 6월까지는 어떤 쫓기는 사인이 나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거를 월저널도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볼 만한데요. 금리가 높은 걸로 인해서 과연 누가 제일 힘드냐는 겁니다. 이런 강론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가 이 내용을 다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과거 미국 가계는 빚을 갚는 데 드는 추가 비용보다 이자 수입에서 더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 연준이 22년 3월에 긴축에 들어간 이후에 미국인들이 모기지, 신용카드, 기타 부채에 지불한 연간 이자 비용이 거의 4,200억 달러 증가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이자 수입의 증가는 2,8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어떤 반세기 다른 모든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와 달리 이번 금리 인상 주기에서는 가계 순이자 수입에 큰
감소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계층적으로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가장 부유한 계층에서 이 노란색이죠. 탑 10%. 그 이자를 벌어들이는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중산층은 미들 클래스는 모기지를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가장 비싼 부채, 컨슈머 크레딧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유한 계층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고 금리가 오르면 더 해피한 상황이죠. 중산층 여기도 모기지 금리를 많이 이제 떠안고 있는데 이 모기지 비율은 절대 다수로 고정금리가 많잖아요. 금리가 굉장히 쌌던 2%, 3%대 고정금리로 빌려놓은 분들이 많죠. 근데 이 하위 50%, 이 절반이죠, 사실은. 이분이 미국인의 절반이 가장 비싼 금리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 경기가 안 좋은 거고 자꾸 주식시장이 올라도 이 온기가 밑에까지 퍼지지 않는다. 주식이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논리가 이제 통하는 거죠. 이분들 이 배당, 이 빨간색 배당을 보면은 이 배당은 역사적으로 늘었는데 이 예금 이자는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역전을 했죠. 이거는 경제 구조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 미국 계층의 분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권하는 바이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선거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놔두는 게 유리할까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연준을 선거 전까지 어떻게 이렇게 코어하고 압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침체 한 표를 던지던 사람들은 많이 뷰를 바꾼 상황입니다. 그 유명한 닥터둠 루비니 교수도 소프트 랜딩에 베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로젠버그 리서치의 로젠버그는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이분 뷰를 좀 알아보면요. 이분이 이제 CNBC 인터뷰 나오는데 사회자가 물어요. 다들 경기 침체 얘기한 사람이 수건을 이렇게 던졌는데 당신은 아직 안 던졌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냐? 2007년에 같은 말 들었을 때 그때 기억됩니다. 그때도 당시 모건 스탠리와 나 빼고는 다 경기 침체 수건 던졌는데 내가 맞았다. 내가 지난주에 일부 데이터 받았는데 올해 1분기에 실제 소매 판매량이 연간 기준 마이너스 1.8% 기록하고 있다.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남았지만 1분기 끝나려면 산업 생산은 5.6% 기록하고 있다. 실제 판매량과 생산이 동시에 축소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둘 다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확장일 때보다 가능성이 4배가 높더라. 그래서 만약 이런 데이터 흐름이 몇 달 계속된다면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다시 컴백할 거라고 나는 본다. 그 일자리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창출된 그런 노동의 일자리가 거의 파트타임이더라. 그러니까 강한 노동에도 착시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식시장과 경제가 이렇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은 이익의 이야기고 포워드 멀티플은 그래서 1년 전 18배에서 지금 21배까지 올라갔는데 1년에 3포인트, 그러니까 18에서 20일까지 멀티플이 확장되는 거는 1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12개월 동안 신규 풀타임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강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재정 지출에 의해서 억지로 성장을 한 거고 올해는 그거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경제가 강할 수 없고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는 이 로젠버그 얘기가 언더독입니다. 비주류의 의견이죠.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훨씬 월가의 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누군가는 강한 미국 경제에도 빠른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 분명 선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페드의 경제적 논리는 물론 정치적인 변수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더 머리 아픈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곧 일본은행 결정이 또 남아있고 FOMC 결과도 곧 나올 텐데요. 최신 소식 늘 월걸과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 최선의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브랜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